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4주차 전기 기초 실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업은 회로 시험기에 의한 측정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로 시험기라고 하면은 이미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관심이 없으면은 뭐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회로 시험기는 이 실험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테스트기입니다. 회로 시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테스트기고요. 그래서 이 회로 시험기 혹은 이 테스트기를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 회로 시험기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로 시험기의 사용법. 자, 여기 사용법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전기 부품의 검사 및 이 측정법을 익히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로 시험기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게 아날로그 형태든 디지털 형태든 간에 가운데 보면은 전환 선택 스위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디지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측정할 수가 있냐면은 직류전압, 직류전압을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류 전류, 직류 전류, 그리고 교류전압, 그리고 저항 등을 하나의 계기로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가 바로 회로 시험기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미터 또는 테스트기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비를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회로 시험기 사용법에서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요, 이 저항 측정입니다. 저항 측정. 저항 측정은 전환 선택 스위치를 저항에다가 그러니까 옴이죠. 전환 스위치를 옴에다가 두는데 예상되는 배율에 맞추어 줍니다. 예상되는 배율에 맞추어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적색과 흑색의 두 단자를 접촉하여, 자, 여기서 보면은 단락을 시킨다 되어 있습니다. 단락을 시키는 것은 쇼트죠. 쇼트. 합선을 시킨다는 거죠. 합선. 그래서 테스트기에 두 개 단자가 있는데요. 두 단자.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둘 다 있는데요. 여기에 마이너스 단자가 있고요. 마이너스 단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플러스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단자는 흑색이고요. 플러스 단자는 적색입니다. 빨간색. 그래서 이 두 단자에서 리더선을 빼서 두 단자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합선을 시킵니다. 쇼트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두 단자의 쇼트가 된 상태에서는 자, 저항값이 얼마 나오겠습니까? 여기 보면 0옴 조정기로 돌리면서 단락을 시키면은 단락을 시켰을 때는 저항값이 없습니다. 저항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때 0옴 조정기를 좌우로 돌리면서 지침이 저항 눈금의 0 위치에 오도록 조절한다. 이게 0점 조정 스위치입니다. 0점 조정 스위치. 그래서 0점 조정은 0점 조정은 전환 스위치 선택 스위치를 전환할 때마다 반드시 반복해서 조절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0점 조정은 위치가 어디 있냐면은 자, 앞에 다시 볼게요. 이것이 0점 조정입니다. 0점 조정 다이얼 0점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두 리더선을 빨간색 선과 검정색 선을 흑색 선을 서로 쇼트를 시킨 상태에서 그러면 0옴이 되겠죠. 그러면 0옴이 되면은 여러분들 그 저항값에서 0점 조정을 하게 되면은 0점 조정을 하게 되면 이 바늘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0옴. 여기가 0옴이 되고요. 여기가 0옴이 되고 맨 좌측 여기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두 선을 쇼트를 시키면 0옴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저항을 측정할 때마다 필요하면은 0점 조정이 맞는지 틀리는지 먼저 기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나와 있는 두 측정 단자를 미지 저항의 양 단자에 접속시켜 측정을 한다. 자, 여러분들 이때 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가령 저항이 있다고 하면은 이 저항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으면은 이 저항 양단에다가 한쪽은 이렇게 적색, 한쪽은 흑색 리드선을 갖다 대어서 측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잡고서 하기보다는 이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측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측정을 하면은 정확한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침이 가리키는 값하고 전환 선택 스위치 비율을 곱하면 저항값을 읽을 수가 있다. 그런데 뭐 굳이 여러분들이 아날로그일 때는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만은 디지털일 때는 값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용법은요. 직류 전압 측정입니다. 직류 전압 측정. 이 직류 전압 측정은 자, 전환 선택 스위치인데요. 아까 가운데에 돌리는 자, 아까 여기에 보면은 DCV라고 있습니다. DCV. 여기가 직류 전압입니다. 직류 전압.
그래서 요쪽 요 레바를 왼쪽으로 살짝 돌립니다. 왼쪽으로 돌려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가운데니까 이렇게 딱 돌립니다. 그래서 이 DCV의 전압의 그 범위는 여기서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지금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얼마 되냐, 2.5V 2.5V부터 해서 약 한 1000V까지 되어 있는데요. 2.5V부터 한 1000V까지 범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250V 이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2.5V부터 한 1000V까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그 디지털형 같은 경우에는 약 여기는 요 DCV가 범위가 지금 잘 안 나와 있네요. 여기는 그냥 프리스타일처럼 있는 것 같고,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2.5부터 한 1000V까지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잡아놨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전압을 측정을 한다 했을 때 이 DCV 같은 경우에 1.5V 가령 1.5V면은 1.5V를 측정한다 했을 때 그 범위 안에 그래 측정하는 대상보다는 전압을 크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1.5V를 측정하려고 그러면은 전체 범위를 2.5 최소 범위가 2.5V의 레인지를 돌려놓고 측정하면은 2.5V 범위 안에 1.5라는 그 범위가 대략 나오기 때문에 전압을 측정하는 값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측정하려는 전압을 예상할 수 있을 때에는 예상 측정 전압보다 높은 범위에 맞추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 측정 전압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가장 큰 눈금의 위치로 놓고 지침이 가리키는 눈금에 맞추어 전환 선택 스위치를 한 단계씩 낮추어 가면서 측정을 한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범위를 낮게 잡은 상태에서 연결해 버리면요, 이 테스트 기기가 탈 수가 있습니다. 높은 전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교류 전압이든 직류 전압이든 레인지를 크게 잡고 나타나는 값이 점점 한 단계씩 낮추어 가면서 측정을 하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직류 전압을 측정할 때에는 적색, 빨간색은 리드 단자를 플러스 전극에, 그 다음에 흑색 리드 단자를 마이너스 전극에 접속시켜 측정한다. 만약 지침이 반대로 움직이면 두 리드 단자를 반대로 접속한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그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그 건전지가 요래 있습니다. 건전지가 요래 있으면은 가령 여기가 집에 건전지가 있는데 이게 1.5V다. 1.5V라고 했을 때 원래는 1.5V인데 집에 뭐 오래 있다 보면은 건전지 전압을 알 수가 없죠. 방전이 되어서. 자, 요럴 경우에 여기에는 적색. 그 다음에 여기에는 흑색 리더선을 여기가 접촉을 하고요.
적색 리더선을 여기에 접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접촉을 하면은 이제 여기 계기판에서 1.5V가 이제 측정이 되겠죠. 1.5V가 바늘이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만일에 이렇지 않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만일에 여기에다가 흑색 리더선을 달고요. 여기에다가 적색 리더선을 여기 접촉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마이너스 1.5V라고 뜹니다. 마이너스. 자,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거는 접속이 반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반대. 접속이 반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 마찬가지로 만약 그랬죠. 만약 뒷침이 반대로 움직이면 두 리드 단자를 반대로 접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접속이 되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이 마이너스로 뜨게 되어 있다.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류 전압을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직류 전압을 측정할 때 이 화면에 보면 여기에 직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뭐로 나타나 있느냐면은 잠깐만요. 이 색깔을 요 직류 전압은 여기가 색깔이 아니고 요 표시 있죠. 여기 직류 전압일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됩니다. 직선으로 DC 직류 전압을 측정할 때는 DC로 표시가 되고요. 교류를 측정할 때는 자, 이렇게 됩니다. 물결 표시가 돼요. 물결 표시. 요거는 물결 표시는 AC입니다. 교류를 측정할 때는 이렇게 AC 모양, AC는 이런 물결 표시로 나타난다. 자, 그 개념을 여러분들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직류 전압 측정했고요. 그 다음에 직류 전류, 세 번째 직류 전류를 측정합니다. 직류 전류. 자, 여기에서 전환 선택 스위치를 DCMA입니다. DCMA. 자, MA라는 것은 단위죠. 밀리암페어입니다. 밀리암페어. 자, 밀리암페어인데 측정하려는 전류를 예상할 수 있을 때에는 예상 측정 전류보다 높은 범위, 여기도 마찬가지. 높은 범위에 맞춰라. 그죠? 높은 범위에 맞추고 예상 측정 전류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얼마? 250mA부터 시작한다. 자, 250mA는 얼마입니까? 0.25A 되겠죠? 0.25A에서 시작한다. 자, 이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직류 전류를 측정할 때에는 회로 시험기를 뭐로? 직렬로 접속시켜야 하며 전압이 높은 쪽에 적색 리드 단자 플러스 그 다음에 낮은 쪽에 흑색 리드 단자를 접속시켜 측정한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직렬 접속입니다. 직렬. 자, 여기서
전류를 측정할 때는 직렬로 접속을 하고요. 직류 전류일 때는 직렬로 접속을 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기에 해볼까요? 자, 직류 전류 측정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뭐 보겠지만은, 자, 여기에 스위치를, 뭐,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림을 한번 봐야 되겠네. 스위치를 하나 연결합시다. 스위치를 하나 연결하고요. 여기에다가 A, 여기다가 B, 여기다가 여러분 전류를 측정하는 거지만은 회로상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저항이 없으면은 자,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우리 O의 법칙 I는 R분의 V다. 그죠? 만일에 저항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게 만일 없다. 없을 경우는 이 R 값이 얼마가 된다? 대략 0옴이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값이 잠깐만요. 이거 왜 이래. 자, 전체적으로 가버리면은 이 값이 거의 저항값이 0에 가깝기 때문에 0.0001 분의 예를 들어서 1.5V다. 그럼 1.5가 되겠죠. 그럼 뭐 이렇게 하면은 1.5 곱하기 자 10에 하나 둘 셋 넷 10의 4성 되겠죠. 10의 4성 암페어가 되죠. 자, 요리 돼버리면은 1.5 곱하기 10의 4성 암페어 되면은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닫고 여기에다가 직류 전류를 측정할 때 여기다가 플러스 그러니까 적색 리더선 그 다음에 회로 시험기 그 다음에 이쪽에 선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흑색 리더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여기서 전류가 요 방향으로 해서 요 통과해서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회로에 흐르는 직류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게 될 때는 실습을 하게 될 때는 이와 같이 직렬로 해야 됩니다. 병렬로 하면 안 되고 직렬로 반드시 한쪽 단자에서는 전압이 높은 쪽에서 플러스 단자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낮은 쪽에 흑색 단자를 연결해서 회로 시험기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도록 이렇게 직류 형태로 회로를 구성해서 전류를 측정하면 된다. 자, 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는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직류가 아니고 교류 전압입니다. 교류 전압.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환 선택 스위치를 ACV입니다. ACV. 교류죠. 그래서 교류를 할 때는 AC
ACV인데 이 AC라는 것은 alternating current입니다. alternating current.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나 뭐 기타 등등 우리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그 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실도 마찬가지 교류로 다 전원이 공급되고 있고요. 이런 교류를 측정할 때는 전환 선택 스위치를 ACP에 위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측정하려는 전압을 예상할 수 있을 때에는 예상 측정 전압보다 높은 위치에 맞추고 DC 전압을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 전압을 예상 범위보다 예상값보다는 높은 범위에 맞추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 측정 전압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가장 큰 눈금을 위치에 놓고 측정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류 전압을 측정할 때는 회로 시험기를 회로와 자 어떻게 병렬로 접속시켜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리드 단자의 극성에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또한 최대 측정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측정해서는 안 된다. 그럼 만약에 최대 측정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측정하게 될 경우에는 회로 시험기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를 타든지 터지든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념을 해야 된다. 자, 다시 얘기해서 회로 시험기를 회로와 병렬로 접속시키라는 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가령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리보면요. 자, 뭐 여기에다가 스위치를 하나 달고요. 앞쪽에다 합시다. 다시 여기다가 스위치를 하나 답시다. 여기다가 스위치를 달고요. 자, 정 두 개를 회로에다가 몰려놨고,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5V를 넣고요. 여기가 R1, 뭐 R2 저항 두 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긴 당연히 스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병렬로 접속을 해야 된다 이 말은요 이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전압을 재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단자. 자, 이쪽 왼쪽이 전압이 높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쪽에는 자, 적색 리더선을 두고요. 이쪽에는 흑색 리더선을 둡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ACV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높은 쪽에는 적색 리더선이고요. 전압이 낮은 쪽에는 흑색 리더선을 두고 그 다음에 ACV 범위를 자, 가령 우리가 강의실이나 여러분 집에서 교류 전압을 측정하려고 했을 때 범위를 얼마나 두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ACV를 범위를 한 250V 범위에 두면 되겠죠? 가정용은 220V이기 때문에
220V. 그런데 실제 측정을 해보면요. 220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10% 여기 뭐냐? 허용 오차입니다. 허용 오차. 220V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여기서 허용 오차가 198V부터 해서요. 22니까요. 242V 요 범위 안에 전압이 측정이 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집은 뭐 210V 나오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230V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허용 오차 범위를 적용하면은 198V에서 242V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적용했을 때, 그런데 요때 나오는 값은, 자, 여러분도 나와 있듯이 교류 전압의 눈금은 직류 전압의 눈금 같이 사용하며 지침이 가리키는 교류 전압은, 자, 무슨 값을 나타낸다? 시료값이다. 자, 여기 바로 시료값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회로 시간에 배울 것인데, 이것은 시료값이에요. 엄청 중요한 값이네요. 그래서 계측기에 나타나는 값은 대부분 다 시료값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시료값에다가 만약 최대값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값에 루트 1을 곱해준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교류에서는 자, 파형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이 교류란 뜻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값이 달라지는 것을 교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요 값이 최대값이다. 요 값이 최대값인데요. 이 최대값은 시료값에다가 루트 2를 한 겁니다. 시료값에다가 루트 2를 하면요, 최대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루트 1을 곱해준다 하는 말이 그 말이다. 그래서 교류에서는 이 최대값은 시료값에다가 루트 1을 곱해주는데, 이 루트 2는 최대값과 시료값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측기에서 측정한 값은 전부 다 시료값이 됩니다. 뭐 몇몇 기계에서는 평균값을 측정하는 장치도 있는데, 여기서 회로 시험기나 또 테스트기 똑같은 거겠죠. 이런 장비들은 측정되는 값이 전부 다 무슨 값이다? 바로 시료값이다. 꼭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콘덴서 양부 판정입니다. 콘덴서. 자, 콘덴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콘덴서는 이 지난 시간에 회로 시간 수업을 했죠. 회로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콘덴서 식별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전하를 충전, 그 다음에 전하 충방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극판 사이에다가 어떤 다른 물질을 집어넣어 가지고, 요게 잠깐만요. 요게 유전체를 집어넣죠. 유전체를 집어넣어 가지고 요 극판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했고요. 극판 면적을 S라 하고요. 여기서 S. 그 다음에 거리 D가 있고, 유전율은 뭐 입실론 유전율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콘덴서, 자, C가 뭐냐? 정전 용량이죠. 정전 용량. 그래서 D분의 입실론 S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콘덴서에 유전체가 삽입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두 전극 사이는 완전히 절연된 상태다. 전류가 안 통한다는 거죠. 따라서 직류 전류는 흐를 수 없고 저항값이 무한대. 자, 직류 전류는 흐를 수 없다. 직류 전류는 흐를 수 없고 저항값이 무한대에 의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회로 시험기의 전환 선택 스위치를 어디에 둬라? 저항에다가 두고 리드 단자를 콘덴서 양단에 접촉시키면 순간적으로 충전 전류가 흘러 바늘이 움직인다. 콘덴서 용량이 작은 것은 콘덴서 용량이 작은 것은 바로 충전이 되므로 바늘이 약간만 움직였다가 즉시 무한대로 돌아가지만 용량이 큰 것은 많은 충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의 도통 상태에서 점차로 충전 전류가 감소하게 되므로 저항값은 커지고 결국은 절연 상태를 나타낸다. 그 전류가 처음에는 흐르다가 용량이 큰 것은 그러니까 콘덴서 용량이 작은 것은 바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바늘이 약간만 움직이다가 저항이 무한대로 이동을 해버리고요. 바늘이 살짝 움직인다는 거죠. 바늘이 살짝 움직였다가 무한대로 돌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콘덴서 용량이 큰 것은 처음에는 충전 전류가 흐릅니다. 흐르다가 거의 도통 상태에서 이제 계속 전류가 흐르고 충전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것으로 보이고, 점차 이제 충전 전류가 감소하게 되겠죠. 처음보다는 서서히 쭉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값은 커지고 결국은 절연 상태가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콘덴서 양부 판정이라는 것은 회로 시험기로 콘덴서 절연 상태뿐 아니라 용량의 대수를 판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용량이 작은 것은 바늘이 살짝 움직이다가 무한대로 되고, 그리고 콘덴서 용량이 큰 것은 서서히 충전 전류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저항값은 커지고 절연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런 양보 판정을 통해서 콘덴서의 절연 상태 뿐만 아니라 그 용량의 크기를 판정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오드의 양보 판정입니다. 자, 다이오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생겼다. 그죠? 여기가 에노드고 여기가 캐소드입니다. 그래서 에노드에다가 플러스 극, 여기다가 마이너스 극을 물려주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죠. 그래서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정류작용. 자, 정류작용이란 것은 AC를 DC로 바꾸는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다이오드를 하나만 사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되죠. 자, 교류일 때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교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다이오드 하나만 통과하면은 반파 정류가 되어 가지고 그림이 이렇게만 나옵니다. 요 뒤에 요거는 안 나옵니다. 요거는 나오고, 그래서 여기 정류작용입니다.
이렇게 정류작용하는 반도체 소자가 바로 다이오드인데, 순방향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고, 자, 순방향이 잘 흐른다는 뜻은 요겁니다. 요걸 말하고요. 역방향에서는 잘 흐르지 않는다. 자, 역방향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의미입니다. 역방향이 바로 요거를 이야기한다. 역방에서는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순방향에서의 저항값은 대략 50에서 100ohm이고, 역방향에서는, 자, 역방향에서의 저항값은 엄청난 크죠. 100kΩ에서 한 15메가. 그래서 15,000ohm이 되죠. 15,000kΩ이 되죠. 메가니까. 자, 이 저항값의 차이가 클수록 양호한 다이오드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순방향 저항 측정. 자, 다이오드의 에노드 플러스 극이죠. 플러스 극의 흑색 단자, 그리고 다이오드의 캐소드의 적색 단자, 음극에다가 적색 단자 접속을 해서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게 되어 저항값은 작게 나타난다. 자,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작다 이 말이죠. 저항값이 작죠. 여기 저항값이 작다. 네. 순방향일 때는 저항이, 자, 전류가 아니고 저항이다, 그죠? 여기서는 순방향일 때는 저항값이 작게 나타난다. 왜? 전류가 흐르니까. 그런데 다이오드 역방향 저항은 순방향 단자를 반대로 저항값이 크게 나타나. 자, 여기에 저항값이 크게 나타나죠. 어쩌는 역방향일 때는 저항값이 크게 나타난다. 즉, 순방향과 역방향의 저항 변화가 큰 다이오드는 양호한 것이고, 그다지 크지 않으면 불량품이 된다. 그죠? 저항 변화 값이 크냐, 작으냐, 요걸 가지고 다이오드에, 이거는, 이 부품은 불량품이다. 또 불량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판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저항값이 작다는 뜻이고요. 왜냐니까 이 저항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저항의 성질이 뭡니까?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바로 저항인데,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항값이 작다는 뜻이다. 그죠? V는 IR이다 했을 때, V는 IR이라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이 전류가 흐른다는 말은 이거 일정하다고 보고, 이게 올라가면은 저항값이 어디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그죠? 또 반대로 역방향으로 걸었을 때는, 자, 이거는 순방향이고, 역방향일 때는 또 다른 색깔로 표기할까요? 색깔이 마음에 드는 것이, 자, 역방향일 때는 전류값이 작아지고 이것이 올라가겠죠. 그죠? 이건 역방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값에 따라서 전류값이 달라지듯이 여기서 이 다이오드의 저항값을 따라서 뭐 불량품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이오드의 양부 판정법.
양부 판정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흑색이 있고요. 여기 적색이 있습니다. 흑색, 자, 흑색은 마이너스입니다. 흑색은 마이너스고요. 적색은 플러스입니다. 적색은 플러스. 그래서 순방향 측정일 때는 자, 순방향 측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방향 측정일 때는 저항이 작죠. 그 다음에 여기 역방향일 때는 저항값이 크죠. 그래서 저항값은 요쪽으로 갈수록 여기는 제로옴이고 여기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순방향 측정일 때는 여기가 제로옴, 제로옴이고 그리고 역방향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항값이 크게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 이와 같이 다이오드 양부 판정법은 이렇게 저항값의 변화를 따라서 저항값의 그 변화를 따라서 순방향일 때는 저항값이 작고 그 다음에 역방향일 때는 저항값이 크다. 그렇게 그 다이오드의 양부 판정을 하면은 되겠다. 자, 그 다음에요. 뭐 트랜지스터의 극성 판정이 있는데 트랜지스터는 다이오드 두 개를 접속한 것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방향에는 작은 저항, 역방향에는 큰 저항이 나타나며 특히 이미트와 컬렉트 사이에는 저항이 클수록 좋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PNP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PNP 요 방향이 되겠네. PNP 그죠? 여기가 베이스 여기가 이미트 컬렉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순방향. 자, 순방향은 여기서 여기 순방향이죠. 이제 PSN 요 방향은 순방향.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어디가 그랬나? 순방향에서는 작은 저항이고요. 역방향에서는 큰 저항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미터와 컬렉트 사이에는 저항이 클수록 좋다. 그죠? 여기서 PMP형에서는 적색 리드 전자 쪽에 베이스. 그죠? 이때가 이제 적색이 돼. PMP형이니까 적색. 여기가 적색 리드.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트랜지스터는 단자 사이의 저항 측정만으로 특성을 알기는 어렵지만 양부 판정 및 세 단자 중 하나를 알 경우 다른 증거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극성 판정은 이렇게 좀 작은 저항이냐 큰 저항이냐, 순방향일 때는 작은 저항, 그리고 역방향일 때는 큰 저항 값으로 판정을 하면 되겠다는 거죠. 특히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에는 저항이 클수록 좋다.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험 방법에 나와 있는데요. 실험 방법은 아까 제가 앞에서 저항 측정, 그리고 여기는 직류 전류 측정, 그림 그대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다가 적색 리드선을 달고, 이렇게 여기는 흑색 리드선을 달고 요래 해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가 DCMA가 되겠죠. 직류 전류니까 직렬 구성이다. 그 다음에 직류 뭐 측정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류 전압. 자, 이게 DC-BY 선택하고 회로 구성하고, 여기는 요겁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쪽에다가 단자 대고 가운데에다가 DCV죠. DCV가 아니고 전압계를 병렬, 요 병렬입니다. 병렬 접속이다. 그래서 직렬이냐 병렬 접속이냐 요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전압 측정. 교류 전압은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콘덴서의 양부 판정. 자, 주어진 콘덴서의 두 단자의 회로신 리드 단자를 접속한 다음 잠시 후에 회로신계 두 리드 단자를 바꾸어 접속을 한다. 자, 이때 지침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기록을 한다. 그래서 저항값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충전 용량이 크면은 전류가 서서히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충전 용량이 작은 경우에는 금방 충전했다가 충전이 다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바늘이 살짝 움직이는 정도, 충전 용량이 작을 경우에는 살짝 움직이는 정도고, 충전 용량이 큰 경우에는 바늘이 크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오드의 양부 판정. 다이오드는 여기도 마찬가지 순방향 회로 시험기의 흑색 리드 단자를 애노드, 자 흑색 리드 단자를 애노드, 적색 리드 단자를 캐소드에다가 접속하여 측정한다. 그리고 역방향일 때는, 자 여러분들 여기가 애노드, 여기가 캐소드입니다. 그 여기다가 무엇을 흑색, 여기다가 흑색을 연결하고요. 여기다가 적색입니다. 적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에노드는 원래 플러스 극이고 캐소드가 마이너스 극인데, 그 다이오드 양부 판정을 할 때는 이 단자를 에노드에 플러스 물리고 캐소드에다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그 흑색 단자를 물리면 안 되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게 순방향 저항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방향도 마찬가지고요. 역방향일 때는 적색 리더 단자를 에노드, 흑색 리더 단자를 캐소드에다가 해서 측정을 하면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4주차에는 회로 시험기에 의한 그 측정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회로 시험기의 저항 측정 시 주의할 점 뭐냐? 0점 조정이다. 그 다음에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움직였을 때, 그리고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순방향, 역방향 반대로 접속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고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